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의 김정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개요에 기반을 해서 본격적으로 재료 분석 및 조직학에 대한 진도를 나갈 것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재료의 결정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네, 과학 원 수업을 들으셨다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재료의 결정 구조에 관한 내용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만큼 이제 재료의 결정 구조에 따라서 이제 재료에 미치는 특성의 차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는 이제 뭐 금속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하학적인 결정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하학적 구조 중에 이제 실제 금속 및 합금에 해당되는 결정 구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정 구조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은 특정한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 조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아마 첫 번째 개요에서도 설명을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뭐 우리 몸과 같이 금속 역시도 최소한의 단위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 뭐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세포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요 세포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제 조직이 되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가 둘 다 이제 결국에 원자부터 시작을 하겠죠. 원자에서 얘는 아마 분자를 거쳐가지고 이 분자들이 모여서 이제 세포가 될 건데, 여기는 이제 원자들이 특정한 규칙성을 가지게 되면서 격자가 되고, 이 격자들의 집합이 조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들이 모여서 개체가 될 거고, 여기도 조직이 모여서 금속 벌크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금속 내에도 격자 구조의 집합체인 조직이 존재를 하고, 요 조직이 결국에는 우리 신체 안에서도 조직이 상당히 특정한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을 건데, 금속 역시도 이제 이런 격자랑 조직이 금속 소재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금속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격자랑 조직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 이제 격자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게 될 것인데요. 격자 뭐 각각이 이제 각자의 이제 정의 우선 뭐 본격적으로 격자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각각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우리가 격자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규칙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뭐 원자들이 이제 3차원으로 계속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는데, 어, 그래, 네. 그래서 결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자면은 원자의 3차원적 주기적인 배열, 네. 주기적인 배열이 균일하게 형성된 고체이고, 그리고 이 이 주기적인 배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격자라는 개념이 나와야겠죠. 네. 격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의 최소 구성 요소를 이제 공간에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제 결정 안에 이제 3차원 구조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3차원 구조들이 막 있는데, 각각의 이제 그 구조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특정한 위치에 있을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 있을 건데, 이게 계속 쪼개다 보니까 이 최소한의 규칙성을 갖는 구성 요소가 이 이하로는 이 이하로는 쪼개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쪼개지지 않는 최소한의 단위는 바로 단위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차원의 주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바로 단위셀이 되는 거고, 요렇게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실. 요렇게 보면 헷갈리고 역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단위 셀들이 이제 모여서 특정한 격자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공간 격자가 될 거고, 이 공간 격자들이 모여서 특정한 이제 주기적인 배열을 만드는 게 바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위 단계에서 위에 단계로 가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라 생각해서 다시 역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어, 네. 각각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계속 배우게 될 것들은 이런 단위셀인데, 요 단위셀들을 보게 되면은 대개 우리가 흔히 보는 단위셀들은 이런 식으로 90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각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구조예요. 요거를 이제 입방정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육면체가 이제 변의 길이가 다를 수도 있고 각도가 90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이라든지 각도 크기의 관계에 따라서 그 단위 셀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실제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단위 셀의 경우의 수는 총 이제 7개가 있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뚝 짚어보면은 세 개의 변이 똑같으면서도 각도가 90도로 동일한 케이스. 뭐 요거는 이제 동일한데 변의 길이가 하나만 다른 거랑 다 다른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변의 길이는 두 개가 똑같고 하나는 90도인데 하나는 120도에 있는 육방정 케이스 그리고 면의 길이는 똑같은데 90도가 아닌 케이스 그리고 변의 길이는 다 다르고 이제 특정 부분에 이제 90도가 유지되어 있는데 한 부분의 각도가 90도가 아닌 케이스 아니면 아예 다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응하는 모양을 그려보면은 정방정 구조, 사방정 구조, 육방정, 능명체정, 단사정 그리고 삼사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플립러닝 참고 영상을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7개의 기본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단위 셀 7개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런 셀들이 특정한 이제 그 변의 꼭지점에만 원자가 위치하는 단순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단위셀을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요쪽 그 꼭지점에만 격자점에만 위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격자점 사이에 이제 뭐 특정 면 상하 방향에만 원자가 위치하는 저심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이제 격자 중심에 위치하는 채심이라든지 아니면 격자 면 중심에 위치하는 면심과 같은 이제 추가적인 격자점이 나타날 수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입방정 같은 경우는 채심 그리고 면심이 가능하고 정방정 같은 경우는 이제 채심이 가능하고 사방정은 모두가 다 가능해요. 저심도 가능하고 채심, 면심 그리고 쭉 내려가서 단사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심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요런 추가적인 이제 격자 구조가 7개가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격자 구조 7개랑 이제 저심, 채심, 면심 구조 7개를 합쳐서 총 14개의 구조가 나오죠. 이 14개의 구조를 바로 이제 브라베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여기서 벗어나는 격자 구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표를 실제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제 총 14개의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이 중에서 금속 같은 경우는 가장 치밀화가 달성되기 쉬운 3개의 구조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해 놨거든요. 자, 바디 센터드 큐빅, 페이스 센터드 큐빅, 헥사고날 요 3가지의 구조가 해당이 됩니다. 단 하나 예외인 원소가 있어요. 네, 하나 예외인 원소가 있는데 바로 폴로늄이거든요. 네, 방사성 원소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지게 될 일은 없을 건데 폴로늄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돼요. 심플 큐빅. 그래서 이 녀석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금속은 여 안에 해당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굳이 우리가 뭐 지질학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질학자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 녀석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금속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 녀석들은 거의 몰라도 되고, 이제 이 세 개만 이제 중점적으로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격자 구조, 기본적인 이제 격자 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격자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주소 같은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기호가 있잖아요. 수학에서는 기호가 있듯이 이제 격자 같은 경우도 이제 격자가 이런 식으로 3차원 구조라고 하면은 여기서 특정 방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이 방향에 해당하는 그 면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은 각각의 그 격자 면과 격자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화살표라든지 이제 그냥 면 위치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뭐 여기 이 면도 있고 뭐 이 면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면을 한 번에 그리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밀러 지수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기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호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격자면이랑 격자 방향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자면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절편의 역수, 그러니까 절편의 역수라는 거는 이제 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면이 이제 격자 격자랑 이제 코디네이트라고 하죠. 이 x, y, z 축에서 접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절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각각 절편의 역수를 취한 값의 정수비를 이제 격자면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기서 보이게 되면은 여기 이 녀석의 절편은 뭐예요? a가 되겠죠? y 절편은 a가 될 거고, z 절편은 어떻게 되죠? 2분의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접해 있는 점들의 위치를 종합해 보면 어떻게 돼요? a 2분의 a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역수를 취한 값이니까 얘를 분모로 두고 분자를 이제 a로 다 약분을 해주게 되면은, 자, 1, 1,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요면은 뭐다? 1, 1, 2 면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면을 표기를 할 수가 있고, 격자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에서 시작한 선을 이제 x, y, z축으로 투영했을 때 나타나는 최소의 정수비를 이제 격자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자, 지금 이거를 이제 x축으로 투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점을 쭉 내려 볼게요. 점을 쭉 내려서 x축으로 투영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x가 지금 뭐예요? a가 될 거고, y는 y 역시 a가 될 거예요. 근데 z는 지금 보면은 a가 있고 a가 한 번 더 갔죠. 그럼 얘를 이제 투영을 하게 되면은 2a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a, 2a가 정수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a를 다 나눠주면은 112가 돼서 면과 동일하게 112 방향을 가지게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격자면하고 격자 방향이 똑같죠, 둘 다. 숫자가 똑같은데 지금 방향이 어떻게 돼요? 얘가 수직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격자면과 격자 방향이 동일한 정수비를 가지고 있으면은 격자면과 방향은 항상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뒤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제 재료의 결정 구조라든지 이제 전이 이동에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각각의 격자면하고 격자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시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제 입방정에서의 밀러 지수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육방정 같은 경우는, 육방정도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제 1번 축, 2번 축이 있고 3번 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육방정에서는 이게 한 번 더 나타나서 120도 간격으로 A1, A2, A3
이렇게 세 축이 나타나서 총 4개의 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밀러 지수는 HKL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HKIL 이렇게 4가지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i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랑 k의 수학적 관계에서 파생되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h 플러스 k가 마이너스 i가 되면은 네, 마이너스 i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거는 얘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A3를. 그러면은 A3 축은 이제 A1하고 A2에 종속된 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A1, A2 간의 관계만 고려를 하게 되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네, 나오게 됩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격자면에서 이런 예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 회색면. 네, 회색면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A2랑 접하는 절편이 뭐예요? A에 접하고 있죠. 그리고 A1이랑은 지금 접해요, 안 접해요? 평행이죠. 그럼 무한대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그리고 C랑도 지금 접해요, 안 접해요? 안 접하죠. 얘도 무한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HKL이 정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무한대의 역수니까 얘는 0이 나올 거고 얘는 1이 나올 거고 그리고 얘도 0이 나오겠죠. 자, 0, 1,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i는 어떻게 돼요? 아까 h 플러스 k가 1이니까 1이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러면은 i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0, 1, 마이너스 1, 0이 될 거고 실제로 A3 축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면이 접한 게 어디예요? 마이너스 A가 되죠. 결국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덜 헷갈리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고 그 뭐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이제 격자 방향 같은 경우도 이 화살표를 제가 쭉 그렸는데 이제 A1하고는 안 접하고 A2랑도 C랑도 안 접하죠. 그래서 둘 다 0, 0이 네, 0, 0이 되고 이제 A2는 쭉 보게 되면은 얘 투영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랑 접하게 되고 얘도 투영하면은 마이너스 A랑 접하게 되니까 0, 1, 마이너스 1, 0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해도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얘네가 과연 수직 관계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이거를 둘 다 이제 그려보면은 얘네가 색깔을 바뀌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얘네가 지금 면이 이렇게 있는데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수직이죠. 네, 이런 식으로 수직 관계를 보이는 것 역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육방정 구조라고 해가지고 너무 헷갈린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밀러 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았고, 그래서 기하학적 격자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은 이제 결정에 대해서 기본 그 밑에서부터 설명할게요. 위에서 밑으로 가면 설명이 헷갈리니까 단위셀부터 이제 결정까지의 그 개념이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 단위셀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3차원의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가 되고 이런 그 최소 단위들을 이제 공간적인 점 격자에 이제 쭉 다 표시를 해가지고 연속선으로 보이는 게 바로 공간 격자가 되고 이 공간 격자들을 이 균일하게 이제 형성된 고체가 바로 결정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3차원적인 주기적인 비율 그러니까 뭐 단위 셀이 되겠죠 이게. 네, 단위 셀이 균일하게 형성된 고체가 바로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 단위셀부터 결정까지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단위셀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될 건데 이 단위셀 구조 내의 면과 방향을 기호로 또 일종의 기호라고 했죠. 요 표시하는 기호가 바로 밀러 지수가 되고 격자면과 격자 방향을 표시를 할 때 격자면 같은 경우는 절편의 역수값 그리고 격자 방향은 원점에서 시작한 값을 이제 x, y, z에 프로젝션 했을 때 나타나는 최소의 정수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날 때 한 번씩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 가지 그 도형들을 좀 많이 그려봐야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육방정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A1, A2, A3, C가 있을 때 A3를 무시하시고 A1, A2, C부터 먼저 구하고 그리고 A1, A2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H 플러스 K가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I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A3를 구하면은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격자면과 격자 방향이 동일한 정수비라면은 이제 격자면하고 방향은 항상 무슨 관계다? 수직인 관계. 네,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기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후반부 파트에서는 이제 금속의 격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고 다음 동영상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